싱가포르 뉴스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9월 10일 지난주 금요일엔 568건의 지역 감염이 나왔고 이 중 만 60세 이상의 분들은 127분이라고 합니다. 9월 11일 토요일에는 555건의 지역 감염이 나왔고 그중 64건이 해외 노동자 기숙사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차이나타운 컴플렉스는 66건의 감염이 나오면서 일요일 3시부터 영업이 금지되었는데요. 그런데 일요일부터 영업 금지 소식을 토요일 저녁 9시에 들었기 때문에 이미 음식을 만들어서 팔 재료들을 다 준비해 놓은 상태라 호커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셨다고 합니다. 9월 12일 일요일엔 520건의 지역 감염이 나왔고 28건이 나온 DH1 센터가 새로운 클러스터에 추가되었습니다. 520건 중 60세 이상인 분들의 감염은 137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한 달간 요양원의 방문이 금지되었습니다. 세랑군의 한 유치원도 19건의 감염 사례가 나오면서 9월 21일까지 영업을 금지한다고 합니다. 싱가포르 보건부 장관도 다른 나라의 사례를 살펴봤을 때 싱가포르이 하루 3,200명 정도의 정점을 찍고 안정기를 찾아갈 수 있다고 보았는데요. 물론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이 숫자는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하급수적인 증가는 코로나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 모든 나라가 언젠가는 겪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책본부는 두 가지 주요 목표를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첫째는 가능한 한 적은 수의 사망자를 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웨이브를 겪은 모든 나라는 병원 붕괴와 높은 사망자 수를 겪었다고 합니다. 싱가포르는 이것을 피하고 싶다고 말했고요. 싱가포르이 이것을 피할 수 있다면 두 번째 목표인 베트남과 뉴 사우스 웨일스와 같은 곳에서 겪고 있는 길고 강력한 락다운에 들어가는 것을 피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금이 오히려 백신과 함께 살아가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세계에서 코로나와 함께 평소의 삶을 살아가는 나라들의 예를 들면서 대한민국도 넣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일일 감염률이 대한민국이 3-4명이라고 하고요. 스웨덴이 9명에서 10명, 독일이 11명, 네덜란드는 15명, 영국은 55명이나 되는데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싱가포르는 현재 평균 10만 명당 7명이라고 말했지만 수치가 상승하고 있으며 수치가 내려오기 전에 많은 정점을 넘어설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싱가포르 보건부 장관은 또한 어르신들은 앞으로 한 달 동안 사회작용을 최소화하도록 권장했고요. 음식을 사 먹거나 의사를 만나러 가는 것과 같은 필수 활동 외에는 외출을 하지 않으시면 좋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임산부들은 백신이 자신과 그들의 아이들에게 안전하다는 과학적인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백신 접종할 것을 촉구했고요. 임신 계획을 하고 있는 여성들도 예방접종을 받으라고 권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몸이 건강하거나 특별한 증상이 없는 사람들은 코로나에 걸려도 집에서 격리를 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게 해서 병이 이제 나아서 자가격리에서 풀려나신 분이 계신데요. 그분을 인터뷰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집에서 자가격리를 할 때는 원격 진료를 하게 되는데요. 접근하는 방법과 상태가 갑자기 악화될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들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거의 매일 정기적으로 보건부와 연락을 취했다고 합니다. 마스크박스, 산소 측정기, 온도계, 안내 책자, 소독한 병, 쓰레기 봉지들이 들어있는 케어팩을 받았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매일 그의 방 밖에 있는 의자에 음식과 음료를 놓고 문을 두드려서 알려줬다고 하고요. 하루 3번 그는 자신의 체온, 산소 수치와 혈압을 측정한 산소 측정기를 기록하고 바코드를 스캔해서 제출했다고 합니다. 가족이 바로 방 바깥에 본인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회복 기간 동안 오히려 자신감을 갖고 좋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코로나 부스터샷이 9월 14일에 시작되는데요. 60세 이상의 어르신, 요양원에 계신 분들, 면역력이 약한 중환자분들이 맞게 되실 텐데요. 문자가 가면 문자를 클릭해서 예약을 신청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버스 인터체인지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면서 나머지 기사님들이 쉬는 날에도 자진해서 일하시곤 하시는데요. 일하시는 기사님도 쉬지 않고 계속 일하시면 체력적으로 너무 힘드실 수 있어서 버스 통근 시간이 조금 늦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싱가포르 보건복지부는 버스 인터체인지에서의 감염이 기사님과 인터체인지에서 일하고 계시는 직원분들한테서 나온 것이고 버스 승객들에게 감염되었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고 합니다. 로컬 학교 아이들이 일주일 방학을 마치고 오늘부터 다시 학교에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오늘부터 항원신속 자가검사 키트 3개씩 나눠준다고 합니다. 작년 5월만 해도 WHO 사무총장이 만약 백신 접종을 70% 이상에 도달하면 전염병이 끝날 것이다 라고 얘기했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델타 변이와 같은 전염성이 높은 새로운 변종 때문에 상황이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백신만으로 전염병을 끝내기가 힘들 것 같다고 얘기하면서요. 단 코로나 확산을 억제시켜주고 더 심각하게 아파지는 것을 방지해서 사망률은 낮출 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싱텔, 스타허브 등 싱가포르의 통신 업체들이 해킹을 당해 고객의 주민번호와 같은 NRIC 넘버, 전화번호, 주소 등이 노출되었다는 뉴스가 종종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저렴한 통신사인 마이 리퍼블릭에서 고객의 신상 정보를 해킹당했다고 합니다. 현재 계좌나 결제 정보 등 다른 정보가 해킹을 당한 정황은 없다고 합니다. 내년부터 초등학교 등록을 학교 가까이 사는 아이들에게 조금 더 자리를 주기로 하면서 좋은 학교 근처의 집값과 렌탈 가격이 올라갈 것 같다고 합니다. 싱가포르 부총리인 행스위키 장관은 지난해 코로나 대유행에도 불구하고 아세안과 중국 사이의 무역은 증가했고 양측은 더 긴밀한 경제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폰들은 11월부터 왓츠앱이 제공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좀 오래된 폰들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헬스 프로모션 보드에서 스텝 챌린지 6를 시작합니다. 헬스 프로모션 보드는 정부기관에서 하는 거거든요. 헬스 365 앱을 다운받으신 후에 가입하시고 그리고 헬스 챌린지 6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많이 걸으면 포인트가 쌓여서 그 포인트를 가지고 페어프라이스 이바우처 등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스텝 챌린지거든요. 10월 1일부터 내년 31일까지 진행하고요. 신청은 지금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은 피트니스 트래커, 약간 시계 같은 건데 왜 얼마나 걸었는지 확인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약속 날짜를 정해서 받으실 수 있고요. 과거에 이미 받으셨던 분들은 교환도 가능합니다. 아니면 본인 스마트워치를 헬스365 앱에 등록하고 이용하셔도 됩니다. 델타 변이로 인해 미국 아동의 코로나 감염도 늘어나고 있어서 8월 한 달에만 거의 3만 명의 아동이 코로나로 병원에 입원했다고 합니다. 특히 루지애나나 텍사스 주의 어린이 중환자실이 이미 거의 꽉 찼다고 하는데요. 델타 변이가 전염을 많이 시키다 보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걸리지 않고 걸려도 크게 위험하지 않다고 했었는데 이게 환자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아픈 사람들도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운이 좋아지라고 이름을 바꾸기도 하잖아요. 블랙핑크의 리사도 오디션을 보고 나서 계속 연락이 오지 않아서 더 좋은 이름이라는 이름으로 바꿨대요. 이름을 바꾼 지 얼마 안 돼서 YG에서 연락이 왔다는 뉴스 기사가 있었는데요. 주말에 힌두 템플 투어를 다녀왔는데 인도에서도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태어난 지역, 태어난 연도, 태어난 날짜, 시간 이런 거를 보고서 그 사람의 이름을 짓는다고 합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죠. 우리나라처럼 이런 걸 믿고 따라서 하는 사람도 있고 안 그런 사람도 있고 할 것 같습니다. 한국의 100원 택시에 대한 기사도 있었는데요. 시골의 인구가 줄면서 버스가 끊기게 되자 100원 택시가 등장해서 어르신들께서 전화로 택시를 부르면 택시 기사님께서 오셔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읍내 시장이나 병원에 들렸다가 나중에 다시 집으로 모시고 오는
그런 서비스를 한다고 하는데요. 모자란 택시 요금은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줬는데 그게 너무 반응이 좋아서 전국적으로 이게 확대가 되고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다라는 기사였는데요. 이 택시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께서는 신이 내려준 택시라면서 예전에는 무거운 짐을 이끌고 버스를 타러 가셨어야 했는데 그게 너무 힘들었는데 어차피 그 근방에 사시는 분들이 다 같은 어르신들이라서 누구가 쉽게 이렇게 도와주시지도 못하셨대요. 그런데 지금은 그 무거운 짐을 들고 택시에 타면 바로 집 앞까지 내려주셔서 너무 좋으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15살 소녀에 대한 기사도 나왔는데요. 한국에 지금 한 400여 명 정도의 아프간인들이 와 계시잖아요. 그 사람들이 한국에 온다고 했을 때 이 학생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대요. 그래서 학교에서 겨울옷 기부 운동을 시작했고 하루 만에 10상자의 옷을 모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피난민들이 임시로 수용되어 있는 진천군에 어머니와 함께 이 옷을 전달하면서 편지를 썼는데요. 당신들이 따뜻한 지역에서 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겨울옷이 반가운 선물로 좋을 것 같았습니다. 라는 편지도 함께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사는 한국의 미라클 작전에 대해서도 간단히 소개를 했고요. 예전에 예멘인들이 제주도로 왔을 때 한국민들 대부분이 반대해서 딱 2명만 난민 신청이 허가된 반면에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거의 70%에 가까운 한국인이 아프간 난민들에게 장기 비자를 허락해주는 것을 찬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천군이 운영하는 비영리 전자상거래 사이트 진천몰에서도 진천군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진천 농산물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의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라는 따뜻한 뉴스도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줄 아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